大家好, 안녕하세요. 보다 쉽고 재밌고 즐겁게 중국어 기초의를 팍 쪼개드릴 중단기 강현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그렇죠. 몇 번째 강의 시간? 对, 第四节课 네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우리 빠르게 강의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번 강의는 저희 기초단기학교 본 강좌 7到 9节课 7강에서 9강 관련된 어휘고요. 단어장에 여러분 파트 1에 107, 107번에서 263, 163번까지 어휘니까요. 자, 어떻게 강의 활용해요? 그쵸? 많이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발음하면서 모음을 노트로 만드신 후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단어장에 단어를 보시면서 적어도 3번씩은 손으로 받아 쓰시면서 소리내서 말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암기하시는 게 포인트였었다. 그쵸? 자, 저랑 강의를 들으실 때는 모음 자체를 노트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 주제는요. 옷과 장소 그리고 마지막 방향성에 관련된 어휘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딱 봐도 장소와 방향은 관련지어서 학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우선은 칸 도피엔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렌만, 한또 사람들이 아주 많죠. 자, 여기는 어디일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他们在看电影 뭐라고요? 他们在看电影 끊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는 그 사람이었고 他们 하면 그렇지, 그들이 되겠죠. 그들은, 그 다음 동사는 누구예요? 칸, 보다라는 한자 어떻게 생겨먹은 거였어요? 잘 보려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모양새였죠. 자, 보다 무엇을요? 띠에닝을 본대요. 자, 이때 여러분 자이랑 동사랑 같이 쓰이면 혹시 무슨 뜻을 나타낸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잘 됐다. 작은 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조는 사람 있으면 던질게요. 자의 동사는요, 뭐예요? ing 형태예요. 그래서 동사하는 중이다를 나타내요. 보는 중이에요. 무엇을 보는 중이에요? 자, 띠에닝을 보는 중이래요. 자, 띠에닝 무슨 뜻인지 살짝만 쪼개보도록 할게요. 잠깐 시선을 돌려서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여러분 우선은 띠엔 혹시 한자 모양새 기억하세요? 언제 저희가 다뤘었죠? 그래요. 하늘에 비가 오고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땅에 파박 하고 꽂힌 요것 뭐였어요? 천둥, 번개였었죠. 천둥, 번개에서 의미가 파생이 돼서 무슨 의미로 나타냈다? 그렇죠. 전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가전제품 종류를 이야기할 때 요 띠에를 썼었죠. 두 가지 있었어요. 전기로 보는 것, 볼 시자를 써서요. TV가 중국어로 뭐였어요? 电视이었고요. 전자두뇌, 컴퓨터가 뭐였다? 电脑였었죠. 그렇죠? 자, 동일하게 电, 전기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영자를 볼 건데요. 대가리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태양 아래에 또 뭐가 있대요? 요런 글자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요게 있다라는 것은 뚜껑의 모양새예요. 사람이 모자를 쓴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얼굴이 있고 팔 그리고 다리가 있네요. 자, 태양 아래에 사람이 모자를 쓰고 가고 있는데요. 태양빛이 정말 센가 봐요. 태양빛이 세고 하다 보니까 모자 쓴 사람 뒤로 뭐가 따라 붙었어요? 그렇죠. 그림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영이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한자 자체를 제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걸 지우고 태양 아래 모자 쓴 사람이 있으니 뒤에 그림자가 따라 붙었다라는 의미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영이라는 것은 그림자, 섀도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전기로 쏘아 올리는 그렇죠. 그림자 영상물이니까 영화가 중국어로 뭐예요? 띠엔이영. 그렇죠. 영화는 띠엔이영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영이라는 것은 그림자의 의미를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서 그들은 보는 중이에요. 他们在看 무엇을 보는 중이에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他们在看电影 그렇죠. 그들은 중국어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가 아니라 중국어로 나오는 영화를 보는 중이다. 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어가 뭐였어요? 언어는 위였고요. 한어였죠. 한위가 중국어였어요. 그러면 중국어 영화는 뭐겠어요? 한위, 电影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他们在看한위, 电影 그러면 그들은 중국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영화 속에요, 여러분. 마리리엔 멍루라고 해요.
멍루 뭐겠어요? 그죠? 몰로를 중국어로는 표현하면 마리리엔 멍루라고 하거든요. 마리리엔 멍루的衣服怎么样? 마릴린 몰로가 입은 옷이 되게 막 엄청난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와, 他的衣服. 자, 他的衣服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요 단어를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여기서 쓰면 좀 좁으니까 다시 옆으로 올게요. 오늘 옆으로 좀 많이 오네. 여러분, 자, 요렇게 두 단어가 있어요. 우선은 사실 두 단어 모두 다 핵심 한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뒤에 걸 먼저 볼게요. 앞에 거는 좀 이따 볼 거기 때문에. 자, 푸 보이는데요. 푸 메인 부수가 누구예요? 달월자처럼 생긴 요 부수예요. 자, 기본적으로 달 월자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부수였다? 맞아요. 고기 육자, 몸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부수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림에서 오다 보니까 요렇게 생긴 사물을 본땄어요. 요게 끝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그림 같아 보일까요? 자, 조각배를 나타내요. 조각배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이게 조각배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새요.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모양새가 요 모양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어떠한 공간이 따로 빼져 있어요. 사람이요, 공간에 가뒀다가 배로 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노예라는 의미를 나타냈고요, 여러분들. 자, 중국은 워낙 전쟁이 많잖아요, 그죠? 나라가 크다 보니까 전쟁이 많다 보니까 각 민족을 막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뒀다가 배로 싣고 본국으로 와서 노예로 삼은 모양새를 나타낸 단어가 요 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의미로 파생이 됐어요? 그렇죠, 서비스하다. 또는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여기서는 이 단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자, 잡아온, 노예로 그 데리고 온 민족들이 다 서로 각기 다른 옷, 의복을 입고 있더라 해가지고 거기서 파생이 돼서 옷, 의복이라는 의미 역시 나타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후자는 이러한 의미로 파생이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 의복.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림으로 돌아와서 他的衣服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옷이라는 뜻이고요. 어때요? 他的衣服 예뻐요. 중국어로 뭐였지? 여성이라든가 또는 보기 좋은 것을 보고 와, 이쁘다. 중국어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漂亮 물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했죠? 她的衣服很漂亮她的衣服很漂亮 그녀의 옷은 아주 예쁩니다 라는 표현이 됐고요. 여러분, 여기서 很 무슨 뜻이에요? 매우라는 뜻이죠? 형용사의 정도를 강조해 줄래? 라고 해서 쓰인 부사였습니다. 와, 그녀의 옷 너무 예뻐요. 중국어로 뭐라고요? 她的衣服很漂亮 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 한자 하나를 볼 건데 여러분, 요게 발음이 이라고 된대요. 아까 얼핏 봤던 한자랑 비슷하죠, 그렇죠? 요게 목 부분에 있는 장식구고요. 그 다음에 팔 넣는 공간,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옷깃. 그래서 옷자가 이러한 그림에서 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목자, 그 다음 팔 넣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그 옷의 하단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옷 종류를 나타낼 때 쓰이는 고정 한자가 누구예요? 이였어요. 그래서 옷이 중국어로 뭐라고요? 이프였습니다. 그러면 이프的种类很多 옷의 종류는 허벌나게 많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벌의 옷의 종류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딱 봤을 때 와, 규칙적으로 지금 중복이 되는 부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중복이 되는 부수 살짝 표시를 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가장 중복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따로 표시를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쟤는 예외네요. 이렇게 생긴 부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옆으로 잠깐만 갈게요. 옷 이자가요. 이 친구를 다른 글자의 부수로 쓰겠어. 그래서 압축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이렇게 짜부시킨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바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 부수가 왼편에 붙어 있으면 if, 옷과 관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부수 사이로 뭐예요? 바람이 막 깃들고 있어요. 그래서 첸샨 그러면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이다. 그래서 셔츠 등을 나타내기도 해요. 첸샨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갈게. 자, 이 친구는 발음이 쿠즈라고 하고요. 아들 자자가 경성인 거 보니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처마 밑을 나타내고 처마 안에 뭐가 있지? 요거 뭐였어요, 저희? 차 종류였죠. 처마 아래 차가 있어요. 이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이에요?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창고라는 걸 의미하고요. 발음도 쿠예요. 창쿠, 그럼 창고예요. 창고에서 입는 옷이다. 그럼 어떤 옷이 편하겠어요? 치마 이런 건 일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바지 종류를 뭐라 그래요? 쿠즈라고 해요. 창고에서 입는 옷, 쿠즈, 바지였어요. 자, 그 다음 쥔즈 역시 옷인데요. 보시면 아래에 있는 요 입구자처럼 생긴 건 사실 돌의 모양새고요. 돌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여인네 안하게 이렇게 치마, 이 팔, 사람, 여자 사람 같나? 자, 치마가 돌을 덮고 있는 모양새. 그래서 이렇게 폭이 넓은 치마가 돌 아래를 덮었다. 그래서 치마가 중국어로 쥔즈, 치마, 쥔즈, 치마, 쥔즈.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실은 요 옆에 있는 요게 여러분들 식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꽃 같은 식물인 거고요. 사실 식물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다. 그래서 식물로부터 몸을 보호하긴 가장 기본적인 옷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양말을 나타내요. 그래서 와! 다 신었다. 그래서 와즈가 양말입니다. 와! 다 신었다. 그래서 와즈가 양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미를 우선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쭉쭉쭉쭉 다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배운 거 먼저 볼까요? 자, 셔츠, 바람이 통하는 셔츠는 천샹, 그 다음 창고에서 입는 옷, 바지는 쿠즈, 돌을 다 덮었네, 치마, 쥔즈, 와, 다 신었다, 와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 건데요. 요 친구 기억하세요? 요거 부수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나야 되는데. 와, 남자가 잘생겼어.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슈와이라고 한다고요. 남자분이 잘생겼을 땐 슈와이라고 한다고요. 그때 핵심 부수 누구라고요? 요 친구라고요. 요거 어디서 파생이 됐다고요? 모세.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 요 모양새에서 본 따온 게 요 친구였다고. 그래서 수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 수건이 있고요. 수건을 왜 썼을까요? 위에 뭐가 있어요? 날일자 있죠. 날일자 뭐에서 파생된 거예요? 태양에서 파생이 됐어요. 태양 아래서 무엇을 보호하려고요? 요거 눈목자죠? 눈목자를 눕혀놓은 모양새였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눈이 너무 비추는 걸 방어하고자 머리에다가 뭘 썼어요? 수건을 썼죠. 지금 그게 파생이 돼서 모자가 된 거죠. 모자가 중국어로 뭐예요? 마오즈. 모자는 마오즈. 핵심 한자는 마오에 있어요. 나중에 단어량을 늘리다 보면 얘네 동그라미 친 표현 자체가 또 파생이 돼서 어떠한 의미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무슨 바지, 무슨 치마, 무슨 모자, 무슨 양말 등을 만들어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단어 남았죠. 위에 거부터 볼게요. 크게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껍데기 또는 포장 덩어리를 터라고 하고요. 바깥 외에 덮은 껍데기다. 그래서 외투가 뭐예요? 와이터, 외투, 와이터, 외투, 와이터. 마지막 티셔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외래어 표현이고요. 셔츠에서 비슷한 발음을 따와서 만든 게 중국어로 뭐예요? 쉬. 그래서 티쉬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티셔츠는 티쉬였어요. 끝. 자, 그러면 여러분 옷은 입어야지 맛이죠. 옷을 사놓고 입지 않으면 뭔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다라는 동사, 옷 입을 때는 부끄러우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입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옷 종류는 많기 때문에 여러 벌을 나누어서 입죠.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팔을 뻗어 입는 모양새였고요. 동사로 옷 등을, 옷을 입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갈게요. 외투를 입다, 穿外套. 그쵸? 그 다음 셔츠를 입다, 穿衬衫. 끌어줘야 돼요. 일성은 穿하고, 티셔츠를 입다, 穿 T恤. 바지를 입다, 穿裤子. 치마를 입다, 穿裙子. 그렇죠. 양말을 신다, 穿袜子까지인 거고요. 여러분 보시면 외투부터 양말까지는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밖을 나갈 때 기본적으로 입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발이 보이면은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이 보이지 않게 양말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외투도 입고 바지도 제대로 챙겨 입어야겠죠. 이게 꼭 기본적으로 옷을 갖추고 나가야 하는 것들은요. 동사 초안을 쓰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액세서리 같은 것들 꼭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멋을 내기 위해서 또는 보조적인 뭐 그런 필요로 인해서 착용하는 것들은 초안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대신 어떤 동사를 써요? 그렇죠. 휴대하다, 몸에 이렇게 착용하다라는 따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보시면 양말이나 바지나 셔츠 같은 건 꼭 갖춰 입어야 할 요소지만 마우즈, 모자는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되는 액세서리 같은 거죠. 그래서穿帽子에 쓰지 않고요. 뭐라 그래요? 모자를 쓰다는 戴帽子, 모자를 쓰다는 戴帽子, 모자를 쓰다는 戴帽子라고 합니다. 액세서리 등을 뭐예요? 착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착용하다 뭐라고요? 戴, 착용하다, 戴, 착용하다, 戴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옷에 관련된 모든 어휘였어요. 짠! 다 끝났다. 아이고 좋아라.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갈게요. 여러분 요거 이제 해석해 볼게요. 아까 옷이 중국어로 뭐였어요? 이프였었죠? 옷을 입다는 뭐였어요? 초안이프, 차라락 하고 입어주세요. 여기서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你穿的衣服 그럼 뭐예요? 네가 입은 그 옷이 되겠죠, 그렇죠? 네가 입은 옷 어때요? 어때요? 자, 여자가 이렇게 눈까지 감으면서 하트도 막 날리면서 야, 내가 입은 옷 어때? 하고 물어보면 최소한 뭐라고는 얘기해줘야 돼요. 이쁘진 않아도 그래, 욕이라도 안 먹으려면 와, 진짜 귀엽다 라고는 얘기해줘야 돼요. 하지만 귀엽다라는 건 그닥 이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자, 귀엽다가요, 중국어로 말 그대로 가능한 거예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귀엽다는요, 아주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일본어로 귀엽다가 가와이라고 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발음 비슷해요. 가와이처럼 귀엽다가 중국어로도 그아입니다. 귀엽다, 그아이, 귀엽다, 그아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 가지고 가와이에다가 성조 줘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발음 정확하게 하시면 그아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라고 정도를 나타내고 싶어서 진짜로, 정말로라는 의미의 부사 젠 붙였어요. 전 연결해서 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입은 옷, 와, 진짜 귀여워. 어떻게 하시면 돼요? 你穿的衣服真可爱. 뭐라고요? 你穿的衣服真可爱. 조금 더 빠르게. 你穿的衣服真可爱. 你穿的衣服真可爱.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앞강, 3강이었죠, 그렇죠? 3강에서 형용사 표현들을 되게 빠르게 갔어요, 그렇죠? 확 이러고 갔는데 한 번만 다시 정리를 머릿속에서 쫙 해보면 어떨까요? 외모나 어떤 모양새를 이제 수식할 때 형용사를 많이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자분을 많이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 보기 좋은 것, 예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물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아름답다. 그래서 漂亮, 아름답다, 漂亮이었고요. 여자분한테는 漂亮쓰지만 남성분한테는 뭘 써요? 그렇지, 잘생겼다, 멋지다, 뭐였어요? 帅였어요, 그렇죠? 帅. 자, 근데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아주 사랑스러워요. 귀여운 건 중국어로 뭐였어요? 가능해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귀엽다는 중국어로보다 可爱, 귀엽다는 可爱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모를 표현하는 형용사 수식어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배운 게. 오, 제 키가 되게 크네. 자, 키가 크다, 높다, 중국어로 뭐였어요? 高였었죠. 키가 크다, 높다, 高였었고요. 여러분, 여기서 파생이 돼서 흥이 고취되다, 기분이 좋다, 즐겁다, 중국어로 뭐였어? 기분이 좋다, 즐겁다, 흥이 고취되어 있어요. 高兴, 기분이 좋다, 즐겁다, 高兴이었죠. 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낮다, 작다, 중국어로 뭐였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람의 키가 작다를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를 썼어요? 그렇지, 외놈할 때 외자, 아이, 외적할 때 아이, 세 사람이 모여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물이나 높이가 낮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아래에서 몸을 일으키는 모양새에 누구를 썼다? 띠를 썼습니다. 띠를 썼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얘네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까오하고 띠를 연결하면 명사가 된다요. 무슨 명사일까요? 까오띠가 명사가 되는데 무슨 명사일 것 같으세요? 까오띠, 높고 낮은 것이니까 높이라는 명사가 중국어로 뭐예요? 까오띠예요. 그쵸? 그럼 한번 유추해서 크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기. 크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명사로 또 뭐라 그래요? 大小라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크기는 大小. 그래서 중국어는 반의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단어량이 되게 쉽게 늘어나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높이가 중국어로 뭐라고요? 高低였고요. 사람의 키가 작다는요? 아이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외모를 수식하는 성분들이죠. 그러면 와 진짜 정말로 매우라는 의미 정도부사가 앞에 붙게 되는데 저희가 배운 거 뭐가 있어요? 정말 단순히 매우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한을 쓰죠. 두 개만 갈까요? 와, 키 진짜 크네요. 한cao. 와, 키가 진짜 작다. 한 아이. 삼성이랑 삼성이 만날 때는 이성이랑 삼성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와, 진짜 정말로 참으로라는 의미도 배웠죠. 쨘. 혀를 말아서 쨘이라고 했고요. 와, 진짜 잘생겼어. 중국어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쨘 슈아이. 그쵸? 진짜 이뻐. 真漂亮 등등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식어 성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들 정리해서 갑시다. 자, 지금 워 외치면서 옷을 하나 들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뭘 나타낼까? 여러분 마음대로 중작을 해보셔도 좋고요. 제가 문장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석해보세요. 我买了一件衬衫我买了一件衬衫我买了一件衬衫 무슨 뜻일까요, 이거? 나는요. 네.买, 구매하다 라는 뜻이죠. 구매하다, 구매하다. 러, 완료예요. 그렇죠? 나는 샀습니다. 무엇을? 衬衫, 바람이 마구 통하는 셔츠 같죠? 한 벌의 셔츠를 샀어요. 그렇죠? 我买了一件衬衫, 셔츠 한 벌을 샀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물을까요? 为什么?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为什么? 무슨 뜻일까요? 나 셔츠 한 벌 샀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 듣고 바로 뭐라 그러세요? 저는 보통 또 샀어? 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오, 왜 샀어? 왜? 네가 입으려고? 왜? 为什么?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今天是朋友的生日 래요. 뭐래요? 今天是朋友的生日. 자, 핵심 단어 뒤에 노란 글자 生日 무슨 뜻일까? 날생자에 태어날 날 일자니까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생일이 生日 혓바닥에 말려서 나오는 소리 발음은 生日 발음은 生日好. 그러면 친구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도 발음 한번 해보세요. 친구의 생일은 朋友的生日 되겠습니다. 자, 是는 A는 B입니다 라는 이 꼴의 의미고요. 今天 날은 날인데 금일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입니다. 무엇입니다? 친구의 생일이요. 발음하시면요. 今天是朋友的生日今天是朋友的生日 그래서 아까 산 옷이 뭐예요? 生日 선물 얘기했죠. 그쵸? 생일 선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좋아! 친구의 집으로 가자! 생일을 축하하러. 요거 표현 보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들 가자! 친구의 집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렇지, 我们 갑시다! 뭐 뜯으러? 취나물 뜯으러! 취! 어디로 갈까요? 친구의 집!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친구는 朋友, 집은 家. 그래서 문장 연결하면요. 我们去朋友家吧. 뭐라고요? 我们去朋友家吧. 우리 가자. 어디로? 친구의 집으로. 요거 문장 끝에 있는 친구는 의미는 없고요. 뉘앙스를 나타내요. 하자, 해요, 합시다 와 같은 뉘앙스를 나타내요. 우리 친구 집 가자 라는 표현이었고요. 우리 가다 라는 동사 기억하셔야 돼요. 취였어요. 자, 가다의 반대말 뭐였어요? 와, 이쪽으로 오라이. 오다 중국어로 뭐였지? 라이 였었죠. 그쵸?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얘네들은 동사기 때문에 따로 둘이 합쳐서 명사를 구성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집 가자 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요 형상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그치, 사람이 응하는 모양새였죠.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 가다라는 요 취라는 동사가 해당 그림에서 왔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나타냈었어요?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렇죠. 어딘가를 향해 가다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선물을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집에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다, 집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去家. 그렇죠. 하면 좋겠죠. 우선은 소개. 这是我家. 자, 这입니다. 무엇입니다? 我家. 나의 집입니다. 그러면 这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나의 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곳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중국어로 뭐예요? 这儿 되겠습니다. 끝에 얼자 살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이곳 중국어로 뭐래요? 这儿是我家. 여기가 내 집인데요. 집에 잠깐 들렸다가 갈 거거든요. 집에 가다가 중국어로 뭐라고요? 去家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맞는데 이게 다른 사람 집, 할머니 집, 친구 집에 간 때는 언제든지 취를 써도 되지만 본인의 집에 가다라고 표현할 때는 절대로 누구를 쓰지 않아요? 취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써요? 집은 항상 내가 다시 돌아가는 원래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남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항상 존재하던 그 공간으로 다시 간다 그래서 취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누구를 써요? 빙글빙글빙글 도는 모양새의 되돌아가다라는 의미의 회를 써요. 그래서 집에 되돌아가다 회지야.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회지야. 결국 직역하면 집에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겠죠. 되돌아가다라는 의미의 한자가 굉장히 원래 본연의 의미랑도 그림이 비슷하지 않아요? 빙글빙글 도는 모양새. 자, 회지야. 집에 돌아가다 회지야입니다. 절대 취 다른 사람 지야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 집에 가다를 절대 취지야 라고는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시면 아니 돼요. 이거 这是错的句子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 저기는 저기가 这是朋友家 여기가 친구 집이에요. 그렇죠? 자, 这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지. 가까이 있는 장소, 이곳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장소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뒤에 얼이 붙어야 돼요. 그냥 저 그러면 이곳이고요. 이곳으로 바뀌려면 뭐예요? 저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친구 집이远멀고요. 친구 집에서 오늘 생일 파티를 하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를 타고 식사하는 곳을 이제 가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친구 怎么说 어떻게 얘기했어요? 버스 뭐라 그랬더라 우리? 그렇지. 공공이 함께 타는 차였죠. 근데 네 글자로 말하면 좀 힘드니까 대중 공공이 공, 교통, 지ao, 차량이 중국어로 뭐였어? 车. 그렇죠. 그래서 시내 버스와 같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가 중국어로 뭐예요? 공지ao车 있었고요. 버스 다니는데 항상 뭐가 있지? 지하철이 보통 같이 있죠. 지하철은 중국어로 뭐라 할까요? 지하철, 땅으로 다니는 철이었죠. 그래서 발음은地铁였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지하철 또는 버스, 地铁 하고 아이고야, 公交车였는데요. 4성 3성. 자, 公交车 또는 地铁를 坐, 타다예요,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타다. 坐公交车 또는 坐地铁. 坐地铁 또는 坐公交车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역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버스 정거장, 지하철역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잠깐 사라졌다 올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렇게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때요? 눈에 잘 띄죠? 그래서 역 같은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짠이라고 해요. 보면 전 선생님이 미쳤나 싶겠지만 설립자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새고요. 탄탄한 어떠한 이런 건물 같은 거에 사람이 딱 기대고 있는 모양새에 서서 그래서 짠! 그러면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서다 라는 동사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때요? 눈에 아무래도 확 띄죠? 그렇기 때문에 역, 스테이션 등을 보통 뭐라 그래요? 짠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버스가 있는 역이다. 그래서 버스 정거장은 뭐예요? 공지ao站이 되는 거고요. 지하철역은 당연히 뭐겠어요? 地铁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짠의 뜻은 일어서다 또는 두 번째가 역을 의미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公交站 또는 地铁站 짠 하고 나오듯이 그 역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단어를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요거는 뭘까요? 지하철은 아니고요. 기차를 우리 뭐라 그랬지? 불을 떼서 갔던 차, 기차, 火车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차역은 뭘까요? 火车站이겠죠? 그렇죠? 기차역은 火车站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단어 한 가지 더 갈게요. 156번 단어고요. 발음은 어떻게 돼요? 站台 발음은 站台라고 하죠. 이게 보면 평평한
공간이에요. 되게 평평한 공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위에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죠.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쌓아 올리려면 아래가 굉장히 평평하고 좋아야겠죠. 단단해야겠죠. 그래서 평평한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플랫폼, 단단한 이런 공간들 있죠. 그런 데를 다 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짠, 타이 그러면 역의 플랫폼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다이자가 들어가게 되면 넓고 평평한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한자 생긴새도 좀 그렇죠. 그렇죠? 플랫폼, 짠, 타이, 기차역,火车站이었어요. 그렇죠? 타이 기억해 주세요. 타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추 한번 해보시겠어요? 꼬이 타이 156번. 단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꼬이 타이 무슨 뜻일까요? 꼬이 타이 무슨 뜻일까요? 다이는 우선 넓고 평평한 공간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꼬이는요. 그래요. 여러분 보면 나무 목자의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사실 요렇게 눕혀진 어떤 단상 같은 거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단상이 있고요. 그 단상이 어때요? 굉장히 넓고 평평하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꼬이 다이는요. 요걸 다시 설명해야겠다. 나무로 만든 단상이었죠. 이 단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일 텐데 교탁을 이렇게 손으로 탁 짚고 있는 모양새가 사실 꼬이의 모양새거든요. 자, 어디를 가야지 사람이 이런 단상 같은 데서 딱 서가지고 이러고 있을까요? 물론 뭐 강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식당이라든가 매장 같은 데 가면 한 사람이 단상 같은 걸 항상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계산대를 보통 꼬이 다이라고 하고요. 꼬이는 보통 주인장을 이야기하는 예전 고대 한자였어요. 그래서 짱꼬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짱꼬이 그러면 짱 손바닥으로 꼬이 계산대를 지킨다라는 의미였는데 예전에 아마도 고려시대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고려시대 때 이렇게 중국이랑 무역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 그 상인 그 상점에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나. 우두머리를 보고 항상 짱꼬이, 짱꼬이, 주인짱 불렀는데 그걸 조선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서는 짱꼬이가 중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보다 해서 짱꼬이가 자꾸 파생이 돼서 뭐야? 저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짱깨라는 표현 있죠. 거기서 약간 파생이 됐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꼬이타이 계산대였어요. 자, 잠깐 우리 다른 길로 샜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는요. 우와만이죠. 그렇죠? 뭐 할 거예요? 버스 타고 중국어로 뭐였지? 坐公交车타다 公交车 버스 타고 뭐 할 거예요? 가자! 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뭐라 그래요? 我们坐公交车去 뭐라고요? 我们坐公交车去 한자 다시 눈으로 보시고요. 갔어요. 그래서 우리 가자고요. 공자오를 타고 왔어요. 여기가 바로 저희가 오늘 모임을 할 장소 되겠고요. 장소 관련 어휘들은 공통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층수별로 한번 따라 올라가면서 장소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엄청 쉬워요. 그럼 갑시다. 여러분, 핵심 한자는 여기 있어요. 발음 어떻게 돼요? 빠라고 하고 있어요. 빠. 이것도 외래어 표현이고요. 사실 한자 자체에 의미는 없어요. 외래어에 빠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의 특징이 뭐예요? 우선은 술을 마시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술집, 호프집을 앞에 술 주자와 함께 써서 삼수변이고 얘는 항아리 모양새. 그렇죠? 항아리에 담긴 물, 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바다. 그래서 술집, 호프집이 중국어로 뭐예요? 쥐오빠라고 해요. 의미가 좀 파생이 됐어요. 빠가요. 그대로 오긴 왔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바예요? 요 왕을 하는 바래요. 왕은 뭘까요? 왕은 뭘 것 같으세요?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X자 쳐진 것 이렇게 뭐라 해야지 오밀조밀하게 뭔가 얽혀져 있는 모양새. 그래서 그물을 나타내는 글자가 뭐다? 그래요. 그물은 왕이 됩니다. 저희가 주변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설켜 있는 것들 뭐가 있어요? 요즘에 랜선들이 이렇게 인터넷이 잘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얽혀설켜 있죠. 그래서 그물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의미도 누가 나타내요? 왕이 나타내요. 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바처럼 생긴 공간이다. 그래서 PC방이 중국어로 뭐예요? 왕바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바, 쥐오바 되겠습니다. 바 기억해 주세요. 자, 地下一层, 지하 1층이었고 이제는 2층, 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1층에는 보통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요 생일 파티를 하는 공간이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여기서 핵심 한자는 누구일까요? 얘예요. 얘예요. 자, 요 친구의 메인 부스는 요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얘는 어떤 의미 나타내요? 그렇지, 공간이죠, 그렇죠? 공간인데요, 탁 트인 공간이네요. 자, 이 공간 안에 누가 있어요? 가불병정 할 때 정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정은 예전에 농부를 세는 단위였어요. 자, 농부들이 어떤 큰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대요. 이 말인즉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예전에는 대부분이 농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팅, 팅, 팅이라 하면 무엇을 나타낸다? 넓은 홀, 로비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앞에가 특징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홀과 로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단어가 어떻게 돼요? 찬팅. 앞에 거는 찬팅이고요. 아래 보시면 주요 한자 누가 있어요? 식자가 있어요. 먹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식당이 중국어로보다 찬팅, 찬팅 되는 거고, 뒤에 거는 발음하면 카페, 카페 뭐겠어요? 뭘까요? 카페인이 가득 들은 음료는 커피 되겠죠. 제가 여기다 쓰지 말게요. 커피는 순전히 외래어로 이게 단어만 봤을 때는 의미가 없고요. 발음을 빌려온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팅은 홀이나 로비를 나타내요. 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홀이다. 그래서 카페가 중국어로 뭐예요? 카페팅, 카페팅 되겠죠? 그렇죠? 참고해 주시고요. 팅하고 바로 구성이 된 장소였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셔. 참고해주고 넘어갑니다. 찬팅, 카페팅, 왕바, 쥐오빠였었고, 자, 우리 카페팅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카페팅에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동작 뭐가 있어요? 당연히 카페, 커피를 맛있게 마시겠죠, 그렇죠? 그럼 보면 커피가 어쨌든 외래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페인을 따서 커피가 카페가 됐잖아요. 그래서 커피의 이름들 대부분이요, 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발음을 빌려와서 표기를 해요. 그래서 한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대신 발음을 읽어보면 아, 이게 어떤 커피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152번 단어 모카. 그렇죠. 무슨 커피겠어요? 모카. 모카 커피를 이야기하겠죠. 이거는요, 나티에, 나티에, 라떼를 나티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요거 뒤에자 배우셨죠?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땅으로 되는 철, 지하철 할 때 철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철을 들다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철을 들다. 하지만 이것은 외래어 표기로 의미는 그렇죠. 맞추지 않고 발음을 빌려온 표기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중국에서 외래어 표기를 할 때 발음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발음이랑 의미를 다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브랜드 명칭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발음이나 의미를 좋게 맞추겠죠. 발음이랑 의미를 맞춘 경우 중에 하나로 이마이드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마이드 큰 어떠한 대형 마켓의 이름인데 이마이드 무슨 기업일까요? 이마이드. 오케이, 이마트를 중국에서는 이마이드라고 해요. 발음이 얼추 유사하죠, 그렇죠? 의미로 보면 이 쉽다, 용이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하기가 마이, 구매하고 득템하다 할 때 득자거든요. 얻다라는 뜻이에요. 사고, 물건을 얻는 게 쉬운 곳. 그래서 이마트를 이마이드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의미랑 발음을 다 맞춰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곳이 어떠한 장소이겠구나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뜨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되게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외국 기업의 이름을 중국화, 브랜드화 시킬 때 의미를 맞춰주는 직업이 상당히 뜨고 있어요. 오케이, 참고해 주시고 재미삼아 봤어요. 재미없었으면 안 되는데. 자, 1층 지났고요. 우리 지하에는 술을 마시던 쥐오빠, 1층에는 식사는 찬팅, 그 다음 커피 마시는 카페팅 있었고 2층, 2층하고 3층으로 올라갈 건데, 자, 2층 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샹창, 샹창이라고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장자 보면 이거 뭘까요? 그렇지, 흑토자죠? 흙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부지, 운동장과 같은 공간을 장이라고 하고요. 이 장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뚜껑 있죠? 그 아래 지붕이랑 또 있죠. 근데 그 안에 뭐예요? 물건들이 많아서 계속 분배해서 밖으로 빼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많으면 항상 판매랑 연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상업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업을 하는 공간,商场, 쇼핑몰을 뭐라 그래요? 商场, 쇼핑몰, 商场이고요. 그다음 超市 할 때 시자가 시장이라는 의미라는 거 참고. 그래서 영어에서 슈퍼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超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超市 그러면 슈퍼마켓이 됩니다. 超市. 넘어갈게요. 3층 办公室하고 医院인데 여러분들 보면 요거 뚜껑 달린 실내할 때 실자 기억하시죠? 반 무슨 뜻이게요? 처리하다. 자, 공 무슨 뜻이었어요? 공공의였죠.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이다. 그래서 사무실이 중국어로 뭐예요? 办公室, 办公室입니다. 한자 단어 기억하면 의미 유추하기가 쉽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한국어 발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많이 보시고 발음으로 기억해 주세요. 병원은 이위엔, 의원이랑 발음 비슷하죠? 발음 어떻게 돼요? 이위엔, 의원, 이위엔이었습니다. 사무실과 의원, 병원이 있었네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층, 4층이랑 5층 되겠고요. 자, 4층은요. 한국에 무슨 관일 경우에는 다 요 글자로 발음이 되거든요. 발음도 똑같아. 참고해 주시고. 이거 떨어뜨렸다. 자, 그림과 두 책이죠. 수 있는 관이다. 그래서 도서관이 두수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우관 할 때 요 보어자가 핵심인데 여러분 앞에 메인 부수가 뭐예요? 열십자처럼 생긴 친구가 떡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열이라는 것은 숫자 10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굉장히 많은 사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아침이 이르다 할 때 요자, 어자 할 때도 열십자 같이 생긴 요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그치, 많은 사물 위로 태양이 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이르다를 의미했죠. 그래서 뭐 그러면 많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광범위하다, 많다. 참고. 그럼 무엇이 많아? 사물이 많대요. 그래서 사물이 굉장히 많은 이런 관이다. 그래서 박물관이 중국어로 뭐예요? 보우관. 박물관은 보우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 할 때는 이 친구가 쓰였고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뒤에 핵심 한자 누구? 중복되고 있는 얘겠죠? 당연히 발음은 띠엔이라고 하네요. 띠엔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메인 부수는 얘고요. 역시나 공간, 장소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안에 있는 이 친구는 사실 점유하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같이 이런 공간에다가 깃발, 자신들의 깃발을 꽂아놓은 모양새에서 왔어요. 그래서 점유한 거예요. 자, 내가 어떠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어요. 왜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점포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가 누구래요? 띠엔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파는 곳이에요? 판, 밥과 지오, 술을 파는 곳이래요. 근데 예전에 이게 한자는 어쨌든 예전부터 거슬러서 올라온 것들이니까 보면 술과 밥을 팔던 공간이 그냥 단순히 술과 밥을 파는 게 아니라 중국은 토지가 넓다 보니까 나그네들이 많이 와서 묵었죠. 그래서 밥과 술을 팔면서 모두 제공을 같이 했어요. 숙식, 자는 것도 제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디엔, 지오디엔은 단순히 밥집, 술집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호텔을 의미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지오디엔은 고급 호텔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술집은 했었죠. 술집은 영어의 바를 빌려서 지오바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판디에는 되게 큰 식당을 보통 의미하고요. 파생이 돼서 호텔이라는 의미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아까 식당은餐厅, 밥을 먹는 홀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자, 저희 7강의 단어도 다 끝냈고요. 8강의 단어까지 넘어왔었는데 8강에서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단어 한 번만 살펴보고 갈게요. 우선은 어디에 존재하다, 자였었고요. 요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자, 그렇지. 자이가 동사랑 같이 쓰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것도 나타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이 칸, 보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형을 보고 있는 거죠. 형을 보면서 뭐예요? 형이 잘 되길 기도하고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쭈예요. 쭈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야, 이거 하기를 축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쭈 뒤에 축하하는 말이 오면 돼요. 자, 아래 볼까요? 생일이었죠. 생일가 어때요? 행복하길 바래요. 쾌락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중국에서는 즐겁다, 행복하다, 高兴 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生日快乐 되겠어요? 生日快乐. 그래서 생일 축하하기, 생일이 즐겁길 축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쭈 축하해요. 무엇 하기를? 생일이 즐겁기를 生日快乐 라고 문장이 표현이 돼요. 쭈 축하해요. 무엇 하기를? 生日快乐 생일이 즐겁기를. 그래서 야, 생일 축하해가 중국어로 뭐예요? 祝你生日快乐 뭐라고요? 祝你生日快乐 뭐라고요? 祝你生日快乐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 같이 한번 미친 듯이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잠깐 여유를 가져볼게요. 여러분들도 생일 축하합니다. 멜로디에 맞춰서 무엇을 해주시면 돼요? 祝你生日快乐 외쳐주시면 돼요. 한번 간단하게 불러볼게요. 들어봅시다. 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我们高声歌唱，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我们高声歌唱，祝你生日快乐， 안 보고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我们高声歌唱，祝你生日快乐。 되게 좋겠다. 오늘 생일인 사람이 강의 들었으면 祝你生日快乐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였고요. 여러분 아까 보시면 我们高声歌唱 이라는 게 하나 살짝 껴있었죠. 그쵸? 이거 뭐였어요? 우리 高声 높은 목소리로 歌唱 노래를 부른다 였어요. 그래서 높게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요? 祝你生日快乐 였습니다. 자, 8강의 단어는 이제 다 끝났고 여러분들 저희가 놓친 거 요 세 가지 있거든요. 요거 아까 했었죠. 쩔 하고 끊어버리면 그렇죠. 여기, 이곳 이란 뜻이었고요. 멀리를 가리킬 때는 날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끄듬이 얼로 돌아간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얘가 얼자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이것, 저것으로 바뀌지만 쩔, 날이 돼버리면 여기, 저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앞에 입구자 하나 붙여서 삼성으로 쭉 내려가 버리면 의문대명사가 돼요. 다 완전히 다른 단어니까 참고하시고요. 발음은 날 그래 버리면 어디가 돼요. 뭐라고요? 날 그러면 어디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자, 다 왔고요, 여러분. 8강, 7강, 8강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 9강인데 7, 8강, 9강 필요한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요. 9강에 방위사만 한 번 더 쭉 살펴보면 끝이 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사실 방위사는요. 앞에 글자만 아시면 돼요. 뒤에 글자는 다 공통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요렇게 요 변 있죠, 여러분. 이 변 부분을 중국은 뭐라 그래요? 비엔이라고 해요. 방위사로 쓰일 때는 경성으로 쓰여요. 원래는 성조가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뒤에요. 비엔 말고 요 면 있죠. 요 면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윗면, 아랫면 그래도 되고 위쪽, 아래쪽 그래도 되는 거예요. 위쪽은 샹비엔, 윗면은 샹미엔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비엔이나 미엔이 뒤에 오게 되고요. 앞에 글자가 바뀌어서 방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 뒤에 거는 경성으로 발음이 될 거고요. 저랑 같이 한 번씩만 발음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윗변은 샹비엔, 윗변은 샹비엔. 그럼 아랫변은 뭐겠어요? 샤비엔, 아랫변은 샤비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돈이랑 발음이 똑같았죠. 저에게 돈은 맨 앞순위. 그래서 앞쪽은 前边, 앞쪽은 前边. 자, 그럼 앞에가 前이었으면 뒤는 후방이니까 后边, 후쪽은 后边.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좌측이라고 외우세요. 좌측은 左边, 좌측은 左边. 우측은 당연히 뭐겠어요? 右边, 우측은 右边.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중간이니까요. 이 사이간자를 쓰겠죠, 그렇죠. 문 사이에 태양이 보이는 거니까 중간은 中边 아니고 中间, 중간은
中间얘네가 가장 기본이 되는 방위사였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갈게요. 위쪽은요. 上边 그렇죠. 윗면은 上面이 될 거예요. 아래쪽은요. 下边 떨어져야 되죠. 아랫면은 下面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은 제가 또 사랑하는 前 돈이랑 같은 발음 前边이겠죠. 앞면은 뭘까요? 前面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쪽은 뭐예요? 후 쪽이니까 后边이 되겠죠. 만약에 뒷면이다 그러면 后面이 되는 거예요. 좌측은 左边左边 우측은 右边右边그렇죠. 그다음 중간은 中间 중간은 中间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방위사는 사실 앞에 그 단어만 알고 계시면 边이나 面만 붙여서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노래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거 들으시면 방위사는 웬만한 게 다 될 것 같아요. 노래를 틀어줘. 얘들아 노래를 틀어줘. 잠시만요. 上下左右前前后上下左右前前后中中 여러분 이제 한 번 들었으니까 다 따라해야 돼요. 上下左右，上下左右，前前后后，前前后后， 중간 中中中中中， 중간 中中中中 이제 中， 따라해야 돼. 上下左右，上下左右，前前后后，前前后后， 중간 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 마지막 上下左右前前后上下左右 앞에 前前后中 중간 中 병맛 같으면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上下左右， 뭐라고? 上下左右，前前后后， 뭐라고? 前前后后， 중간 中中中中中， 쫑쫑쫑쫑쫑쫑 上 마지막 下左右，上下左右前前后后前前后 엄마 안 后， 때려줄까? 中 쫑쫑쫑쫑쫑 자 그만할 거야. 나는 어쨌든 여러분 알았죠? 뭐라고요? 上下左右前前后后 쫑쫑쫑쫑쫑 기억하시고요. 다 했어요. 위쪽 上边 중간 中间 아래쪽 下边 옆쪽은 안 했죠? 옆쪽은 旁边 옆쪽은 旁边 옆쪽은 旁边 요때는 성조가 일성으로 바뀌어요. 旁边이었어요. 좌측은 左边 우측은 右边 안쪽은요. 밭 안에는 흙이 있다 그래서 안쪽은 里边 안쪽은 里边 자 여러분 학원 이름 중에 YBM 알고 계시죠? 그렇죠? YBM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外边 바깥쪽은 外边 바깥쪽은 外边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자 앞쪽은 前边 뒤쪽은 后边자 그다음에 요거는 발음 비슷해요. 附近 찐 요거 뭘까요? 우리는 지난 사이 그럼 무슨 뜻?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附近 북은 근처 附近 북은 근처 近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近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对面 자, 면이죠. 어떠한 면이에요. 우리의 면상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对面은 면이 대면하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맞은편, 对面 맞은편, 对面 맞은편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辛苦了. 수고 많으셨고요. 祝大家快快乐乐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祝무슨 뜻이었어요? 형에게 하는 말 축하해 였었고요.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좀 그런 거 말이 좀 그렇고요.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生日快乐 할 때 快乐 뭐예요? 유쾌하다, 즐겁다, 행복하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행복하시길 소망해요. 祝大家快快乐乐 형용사를 2번 반복하면 매우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는 또 새로운 강의에서 만나요. 祝大家快快乐乐再见